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안면신경 손상, 안면신경 마비가 온다든가, 또는 요골신경 손상, 또는 청력 저하, 또는 자가면역체계 질환, 이런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복용하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소른도정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드시는데, 이 약의 문제점이 적절한 복용은 당연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 내 고용량을 복용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괴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허벅지, 고관절 쪽에 무혈성 괴사가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보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약하자면 질환으로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면 이거를 상해 또는 재해에 준하는 장애보험금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써가지고 냈던 의견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꽤 경과했던 사건이라서 서류는 지금 없고 제가 써서 냈던 의견서의 내용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보험자 홍길동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2012년도 7월경에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고 그 해에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소론도를 투약했는데 약 294정, 보통 한 정당 5mg 정도 되니까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 거의 1200mg 넘어가죠. 고용량의 그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일주일 동안 84정을 투약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2014년도 경에 병원에 갔더니 무혈성 괴사가 있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다시 경위의료원에 가서 검사 결과 확진을 받았고 주치의 선생님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2015년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여담으로 인공관절 치환을 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소멸시효 문제는요, 이거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 인공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것 자체가 그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거란 걸 알았을 때부터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중에 2017년도쯤에 알게 됐다? 그럼 그때부터 3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재해당 여부에 대해서 이분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인공관절 치환을 했기 때문에 옛날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각각 4급이었습니다. 그래서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가 의견을 적었던 건데, 쟁점은 이게 재해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게 쟁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복용을 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소른도라고 하는 약물 자체가 면역 억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Y83 또는 Y84에 해당하는 재해분류표에 따라 가지고 재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Y코드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면 심사가 나올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100% 심사 진행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던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소송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판결이 되고 있는지, 남부지법 판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상해, 생명보험은 재해인데 이거는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3회에 걸쳐 1회에 3일 또는 4일분, 1일 용량이 6에서 12mg이니까 3일분을 1회에 먹었으니까 36mg을 갖다가 43회 정도 먹은 거죠. 이분도 한 1200, 1300 정도 복용을 하신 거예요. 복용했다는 점, 고용량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원인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 복용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과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였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우연성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자, 의료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처방된 약물이 스테로이드 약물이고 약물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투약해도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연성을 인정했어요. 이걸 거꾸로, 이 취지를 거꾸로 감안해 본다면 처음에 약물 복용하면서 의사로부터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안내를 받고, 만약에 투약을 하다가 발생했다면 우연성 요건을 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했죠. 만약 그게 설명이 됐었으면은 이거는 소비자분이 질 수도 있는 판례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던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린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고등보험 판례였고요. 이거는 이제 1심 판례였습니다. 역시 이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복용했는데, 복용한 이후에 인공관절 치환까지 받게 됐을 때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역시 다른 어떤 원인이 없는 이상은 스테로이드제 고용량 복용이 인공관절 치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추정했고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이제 따졌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치환을 하게 됐을 때, 인공관절 치환을 했을 때부터 3년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소멸시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판례였고요. 자, 스테로이드제 복용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 발생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 그러면 옛날 보험은 장기 지급률로 따지면 30%, 옛날 생명보험은 4급, 현재 2018년 4월 이후 보험에서는 지급률이 20%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으로 하게 되면은 60%, 40% 상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인과성에 대해서 누가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과 쟁점 사항이 그거예요.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때문이냐?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본인이 처방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과다 복용해서 대퇴골두 무혈성에서 발생했다 얘기를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과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인과성이 인정되고 나면 아까 방금 판례 보셨던 것처럼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요건 또는 제외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를 가지고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컨텐츠 밑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비슷한 게 있죠?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 모양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밑으로 상담 신청 란이 뜹니다. 여기를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한테 메일로 들어와요. 메일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선생 이윤석을 검색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이 전화번호 있는데 이 대표번호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무혈성 괴사 컨텐츠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